안녕하세요. 글로벌투스 원선홍입니다. 오늘은 가평에 있는 한 골프클럽에 와 있는데요. 바로 뒤쪽에 보고 계시는 신형 GLS가 이제 국내에 출시가 됐습니다. GLS는 S클래스의 SUV 모델이라고 좀 말해도 될 정도로 이제 메르스 벤츠의 기암 SUV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어떤 디자인 변화가 있고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외관 디자인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세대의, 그러니까 GLS 이전 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전면부 디자인이나 후면부 디자인 같은 것을 좀 봤을 때 이 가운데로 조금 모이는 듯한 인상을 좀 받았었거든요. 헤드램프의 각도라든지 뭐 라디에이터 그릴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가운데로 모이는 형상이었다면, 이번에 새로워진 이 3세대 GLS 같은 경우에는 수평 기조의 이 디자인 특징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이 전면부뿐만 아니라 이 후면부에서도 이렇게 좌우로 길게 늘어서 있는 이 수평 기조의 형태를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라디에이터 그릴 형상 같은 경우에도 기존 모델과 이렇게 크게 디자인적인 변화는 없지만 조금 라디에이터 그릴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다소 조금 가운데 안쪽에 있는 이 램프들의 형상에서 좀 변화가 있었죠. 이제 멀티빔 LED라고 불리는 메르스 벤츠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모델이고요. 좀 이따 보여드릴 AMG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의 범퍼 부분의 디자인에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 타이어는 저쪽 타이어를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제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 2인치의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측면부를 보면은 이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는 이 발판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 발판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오프로드 차량이라면 이러한 발판들이 뭐 디자인적인 요소라든지 뭐 기능적인 요소로 들어가 있긴 한데 조금 폭이 좀 좁은 편이라서요. 폭이 좀 좁은 편이라서 그렇게 뭐 실용도가 이렇게 크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량의 측면부 디자인은 역시나 상당히 좀 볼륨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장이 긴 차량입니다. 그만큼 이제 S클래스의 SUV 모델이라고 할 만큼 이 GLS는 상당히 좀 외관적으로 이 웅장한 풍모를 좀 자랑을 하는데요. 이전 모델과 차이점이라면 이제 이쪽 3열 쪽의 쿼터글라스 쪽에 이 각도가 조금 더 낮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열 쪽에 이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휠 아치 부분이 이렇게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약간 튀어나온 형상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 이제는 좀 평평하게 평면적으로 좀 마감이 된 부분에서 좀 차이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면부 디자인 역시 이 전면부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수평 기조의 이 후면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크롬 라인이 헤드램프 두 개의 리어램프 사이를 이렇게 잇는 형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요즘에 많이 볼 수 있었던 디자인 요소들이 있죠. 근데 좀 개인적으로는요, 약간 이 구성 자체가 약간 올드한 분위기를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살짝 보니까 이 부분에 좀 단차도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부에는 이제 오프로드다운게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로서 이제 스킬 플레이트가 마감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에서 상당히 웅장한 이 모습을 전체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GLS의 외관 디자인을 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AMG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인데요. 지금 앞서 봤던 그 일반 사양과 달리 좀 앞쪽 범퍼 하단, 프론트 범퍼 하단 쪽의 디자인에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도 좀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시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타이어 휠 사이즈가 21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작은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데 뭐 전시 차량이라서 그렇다는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량의 후면부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아래쪽 범퍼가 좀 더 강조된 형태의 이 AMG 라인이 적용된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400D와 그리고 580 이 두 가지 모델이 출시가 됩니다. 580은 이제 가솔린 모델이고요. 400D는 디젤 모델입니다. 자, 1열 공간도 살펴보죠. 1열 같은 경우에 이제 MBUX가 적용이 되면서 운전석부터 이 센터 콘솔까지 길게 이어져 있는 이 디스플레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르스 벤츠 같은 경우에 이제 MBUX 시스템을 이제 거의 전 차량에 이제 추가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
있겠고요. 그리고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 이쪽에 좀 이 디스플레이 창이 상당히 좀 돌출된 형태로 되어 있었고, 아래쪽에는 여러 가지 버튼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다소 조금 복잡한 느낌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이 MBUX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실내 공간이 좀 더 단촐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작 방법이 있는데요. 뭐 터치패드를 직접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서 여러 가지 메뉴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트랙패드를 조작을 하고, 또 음성 명령, 뭐 안녕 멘트로 시작하는 이 음성 명령을 통해서도 이 차량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이제 변화가 생겼죠. 이제 터치패드가 적용된 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을 조작을 해서 이제 MBUX의 여러 가지 시스템도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왼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 버튼이 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도 마련이 되어 있네요. 컵홀더 앞쪽으로 이제 무선 충전할 수 있는 패드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손잡이가 따로 없었죠.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됐는데요. 기능적인 요소들뿐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좀 오프로드에 좀 특화된 차량이라는 것을 좀 나타내주는 이런 디자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로우 레인지 모드, 그리고 이쪽에는 차량의 정고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다양한 메뉴들,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이런 버튼들이 이 앞쪽 터치패드 왼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GL2와 상당히 좀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MBUX가 적용되면서 기존 모델과는 많이 좀 달라진 이 디자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2열 공간인데요. 2열 공간 같은 경우 시트는 이제 3열로 진입하기 위해서 버튼을 눌러서 시트를 접게 되는데요. 버튼을 앞으로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원터치로 한 번에 이렇게 시트가 열리게 됩니다. 상당히 좀 높은 각도까지 열리고요. 시트가 이제 앞으로 당겨지는 깊이가 상당히 좀 깊습니다. 그래서 이 3열로 상당히 좀 편리하게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한번 직접 올라가도 3열까지 편안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좀 전시 차량이라 좀 시트 위치가 조금 2열 같은 경우에 앞으로 되어 있는데요. 무릎 공간에도 다소 좀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접을 때는 길게 눌러서 시트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시트의 앞뒤 슬라이딩 기능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도어 쪽에 있는 이 레버를 움직여서 시트를 앞뒤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지금 가장 앞으로 당긴 상태이고요. 지금 이 옆쪽 시트가 바로 가장 뒤까지 좀 밀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열에서도 개별적인 모니터가 장착이 돼 있어서요. 이런 것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뭐 영상을 감상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공유장치를 작동시킨다든지 하는 부분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열 컴포트 패키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요, 좀 추가되는 옵션 사양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센터 콘솔 2열에서 보는 이 콘솔 박스 위쪽에 이제 컵홀더가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 2열의 암레스트를 이제 열어보게 되면은 안쪽에 태블릿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태블릿을 통해서 뭐 공유장치라든지 시트 같은 것들 다양한 부분들을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튼을 눌러서 태블릿을 꺼내게 되면 갤럭시 탭입니다. 뭐 동일한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 태블릿이고요.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그대로 이 차량 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트 패키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더해져서 2열에서의 편리함도 좀 더해질 것 같고요. 이 아래쪽에 보면은 작은 수납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아래쪽에 보면은 셋탑박스 열어보면은 이제 USB 포트 C타입의 포트 2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작은 수납함도 마련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적재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터치로 작동이 되는 리어 게이트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범퍼 하단으로 이제 발을 집어 넣어서도 문을 장도로 열 수 있는 핸즈프리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열 같은 경우 3열이 지금 세워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470리터의 적재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열어보면 수납 공간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트렁크의 오른쪽에 보면 이제 3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버튼들, 그리고 짐을 실을 때 차량의 전고를 조금 낮춰서 짐을 좀 더 편하게 실기 위한 버튼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면요, 2열 시트를 전동식으로 접을 수 있는 버튼이 따로 있고요. 3열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닫을 수 있었지만 2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닫을 수 있는 이 버튼이 따로 위치를 해 있습니다. 3열을 한번 좀 잠깐 접어 보면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좌우가 분할돼서 접히게 됩니다. 모두 다 전동식으로 접히는 구조이고요. 2열까지도 모두 전동식으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당겨주게 되면은 시트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2열과 3열을 모두 그러니까 접은 상태에서는 최대 2,400리터까지 이 적재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는 GLS 400D, 이제 디젤 모델이죠. 디젤 모델과 가솔린 모델인 GLS 580 이 두 가지 모델이 판매가 됩니다. 모두 이제 포매틱이고요.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기존에는 V6 엔진이었죠. 이것이 이제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으로 바뀌었고, 최고 출력 같은 경우에 330마력, 최대 토크는 71.3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두 모델 모두 지트로닉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되고요. 디젤 모델의 가격은 1억 3,800만 원대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모델은 이제 GLS 580 모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580 포매틱 차량인데요. V8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고 있고요. 최고 출력은 489마력, 최대 토크는 디젤 모델과 동일한 72.3의 성능을 좀 발휘합니다. 아직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 연비가 정확하게 좀 국내 시장에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7.3의 연비를 좀 발휘를 하고요. 이 가솔린 모델의 가격은 1억 6,360만 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좀 옵션들이 좀 추가가 되면 뭐 가격이 충분히 좀 높아질 수가 있겠고요.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BMW X7과 상당히 조금 비슷한 가격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크기 같은 경우에 이 GLS, 신형 GLS가 좀 휠 베이스가 좀 더 크고요. 이 전장도 조금 더 길긴 하지만 전체적인 뭐 차량의 크기라든지 실내 구성 이런 면에서는 뭐 X7을 가장 국내 시장에서는 중요한 경쟁 모델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GLS, 새로 된 GLS 만나봤는데요. 역시 확실히 좀 기존 모델보다 이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중후한 멋, 그리고 이 수평 기조의 좀 더 안정적인 디자인,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좀 MBUX로 대표되는 이 디지털화, 그리고 다양한 시트 베리에이션을 통해서 이 편의성을 높이고, 또 오프로드 주파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 기능이 더해지면서 상품성이 상당히 좀 개선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가격이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함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 디자인, 상품성,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한 그 시승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또 시승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